안녕하세요, 플래시라이트 리뷰 채널의 망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무려 20만 루멘의 밝기를 자랑하는 이마렌트의 MS32 모델입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밝기부터 확인을 해보고 디테일한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루멘의 밝기입니다. 와, 이렇게 진짜 넓은 곳을 엄청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서치라이트는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런 느낌인데, 사실 4만 루멘은 한번 제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 보기만 하고요. 9만 루멘입니다. 대기질이 좀 좋지는 않은데 맞은편에 이렇게 산이 있다 보니까 불빛이 반사돼서 상당히 밝은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불을 끄면은 완전히 어두운 그냥 여기는 산속입니다. 저쪽으로 이제 동네 실루엣만 살짝 보이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20만 루멘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좀 관호출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엄청 밝습니다. 그냥 뭐 주변이 그냥 환하게 보이고요. 이렇게 중심광이 있고 주변광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두운 공간을 완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올라오면서 약간 조금 무섭다라는 느낌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니까 무서운 느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와, 진짜 자동차 100대 밝기가 맞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진짜 뭐 엄청 밝네요. 대신에 이제 3kg가 되다 보니까 손으로 들고 있기로는 약간 조금 무거운 느낌이 납니다. 20만 루멘의 밝기 체감은 영상으로 되지는 않고 실제로 봐야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이런 좀 느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로브 모드도 있거든요. 스트로브 모드도 엄청 밝다 보니까 진짜 위급 상황에는 상대방의 눈을 아예 멀어버리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느낌입니다.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은 20만 루멘 터보 모드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고, 지금 12.45V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그냥 쭉쭉 달고 있어서 장시간은 사용은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만 환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마란트의 개발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지 저도 되게 좀 신기합니다. 팬이 계속 돌아가면서 열을 식혀주고 있기도 하고, 지금 이제 겨울이어가지고 헤드를 만지더라도 많이 이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름철 같을 때는 이제 터보 모드를 해놓고 헤드를 이렇게 만지면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 루멘, 그 다음에 이제 2000 루멘, 그 다음에 4000 루멘. 4000 루멘도 네, 엄청 밝죠. 런타임을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지금은 이제 9000 루멘입니다. 뭐 일반 분들은 9000 루멘까지 보기 상당히 힘든데 엄청 밝습니다. 18000 루멘, 그 다음에 4만 루멘. 네, 4만 루멘에서는 이렇게 팬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9만 루멘입니다. 배터리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도 터보 모드로 계속해서 진입을 합니다. 됐다 안 됐다는 느낌이긴 한데, 이 정도면은 뭐 계속해서 열이 식기만 하면은 터보 모드로 진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뭐 일반 분들은 거의 쓸 일이 없겠고, 특수한 환경에서 있으신 분들은 터보 모드로 계속 진입한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냥 신납니다. 네, 산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확 밝혀주니까 엄청 모든 피로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저수지에 특별히 나왔습니다. 20만 루멘을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이제 2000 루멘입니다.
핸드헬드형 손전등 18650이나 21700 들어가는 거는 거의 뭐 2000 루멘이 최대 혹은 뭐 4000에서 5000까지 있긴 한데, 이런 2000 루멘은 상당히 오랜 시간 길게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두운 곳을 이렇게 환하게 밝히면서 장시간에 수색을 할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4000 루멘입니다. 저수지가 이렇게 지금 꽝꽝 얼어 있는데 한 30-40m 정도 이렇게 넓은 공간을 탐색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밝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보다 좀 더 밝아졌고, 지금은 9000 루멘이거든요. 9000 루멘의 밝기가 엄청납니다. 네, 지금 약간 조금 안개가 껴서 그런데 아까는 안 보이던 저쪽 끝에까지 이렇게 환하게 밝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수지가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있고요. 지금은 18000 루멘입니다. 대기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엄청 밝아 보인다 그런 느낌은 좀 많이 없는데, 이렇게 근거리를 보면은 엄청 밝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4만 루멘이거든요. 그래서 4만 루멘이 되면은 이제 팬이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 엄청 밝습니다. 저쪽 산도 이렇게 좀 보이고 희끗희끗 구조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쪽 끝에 보시면은 수문이 하나가 있는데, 수문도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9만 루멘이거든요. 수문이 아까보다 좀 더 확실히 보이고, 저 반대편까지도 완전 환하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20만 루멘입니다.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산과 모든 구조물들이 정확하게 보이고 있고, 좀 안타깝게도 지금 너무 대기질이 안 좋아가지고 멀리는 좀 잘 보이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줌을 당겨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스텝다운이 바로 진행이 됐거든요. 20만 루멘이 저 산까지 비춰주는 거를 저는 약간 좀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전용 케이스부터 이렇게 엄청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크다 보니까 케이스도 상당히 큰 편이고요. 보관 및 이동을 할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면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두툼하게 달려 있다 보니까 자꾸 다니면은 상당히 좋게 되어 있고요. 뒷면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고,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에는 이렇게 레버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씩 이렇게 열어주면 본체와 구성품들이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PE폼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내부 PE폼은 이렇게 그냥 드러나 있지만 상단 부분, 윗부분은 버건디 컬러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워낙에 큰 만큼 100W급의 급속 충전기가 들어있기는 한데, 이 앞부분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타입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충전기를 사용하시려면은 유니버셜 아답터 있잖아요. 뭐 해외여행 갈 때 갖고 다니는 것들, 그런 거를 앞에 꽂아서 사용을 하셔야지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일반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2C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있고 여분의 오링이 들어있습니다. 워낙 무게가 있다 보니까 손목걸이, 랜야드가 들어있지는 않고 전용 어깨끈이 하나가 들어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세요. 사이즈를 체감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면은 무게가 3kg여서 상당히 무거운 느낌이고요. 이걸로 뭐 운동을 해도 될 만큼 그 정도입니다. 헤드의 지름을 보면은 제 머리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엄청 큰 거를 볼 수가 있죠. 진짜 크고 육중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밝은 게 맹커 MK38이거든요. 4만 루멘인데 이거는 20만 루멘, 한 5배 정도의 밝기 차이가 나는 건데, 와 진짜 이것도 큰 줄 알았는데 MS32 옆에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정말 그냥 애송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디테일한 설명은 제가 블로그에 정리를 해 놨으니까요. 하단에 링크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렌즈에 있는 보호 필름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크다 보니까 이 떼는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LED는 크리사의 XHP70.2가 총 32개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모델명이 MS32입니다. 가공 상태가 상당히 훌륭한 알루미늄 반사경이고요. SMO 스무스 타입, 거울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OP 타입, 오렌지 필은 좀 확산이고 SMO는 좀 집중형, 좀 멀리 보내주는 그런 타입의 반사경 가공 방법이 있는데, 사실 뭐 밝기가 뭐 워낙에 밝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뭐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환공포증이 있으시면은 약간 조금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로 LED가 많이 박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MS32는 디자인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기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밋밋한 그런 디자인이고, 대신에 발열을 잡아줄 쿨링팬이 1개, 2개, 그리고 3개가 있습니다. 바람이 틈새로 지나가면서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헤드의 겉부분이 이렇게 살짝 덮고 있는 모습인데, 이 내부에서도 바람이 이렇게 돌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열을 배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위치는 손잡이를 잡으면은 엄지손가락이 딱 자리 잡는 부분에 하나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스위치가 그냥 살짝살짝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돌아가니까 좀 재미있다라는 느낌은 있긴 한데, 살짝살짝 건드려도 소음이 발생하는 유격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손잡이 오른쪽 헤드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똑같이 돌아가는 스위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OLED 디스플레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서 점등을 하면은 현재 모드의 밝기만 표시가 잠깐 됐다가 바로 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나서 한번 눌러서 끄면은, 끌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아무나 만져서 사용하면 안 되다 보니까 락을 걸어야지 되잖아요. 락을 걸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르면은 이렇게 자물쇠 표시가 되고, 다시 5번을 누르면은 자물쇠가 열린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누르면 전압이 표시가 되거든요. 저전압으로 되면은 사용을 또 할 수가 없으니까 배터리 잔량도 이렇게 중간중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커 보이기는 하는데 표시되는 거는 가운데만 작게 표시가 되다 보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그냥 각진 모양으로만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만 이렇게 손가락을 걸쳐줄 수 있도록 살짝 튀어나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민짜다 보니까 장시간 이렇게 손에 잡고 있으면은 약간 좀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밝게 올인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손잡이도 되게 러프하게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파라코드 같은 걸로 이렇게 쭉 감아서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바디 지름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바디를 잡고 사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헤드 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쏠려서 잡고 있는 것 자체, 들고 있는 것 자체로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손잡이는 분리하지 말고 잡아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배터리 팩을 분리할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진짜 장시간 사용한다, 나는 실사용을 꼭 해야 된다 하시면은 배터리 팩을 분리를 해야 될 때도 있죠. 워낙에 무겁고 나사산이 잠겨있는 이 깊이가 있다 보니까 배터리를 이렇게 분리해내는 것도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내부에는 배터리 보호 시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웬만한 시트보다는 두껍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플러스극도 이렇게 접점이 큽니다. 21700 배터리의 마이너스극 같은 느낌이고, 배터리 부분에 이제 접촉 부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누르면은 살짝살짝 들어갑니다. 스프링이 내부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접점이 안 붙어서 뭐 불량이 날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부 가공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헤드만 들고 있어도 무게가 상당하다 보니까 배터리 팩을 교체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돌리는 것도 힘을 상당히 줘서 이렇게 넣어야지 되거든요.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이렇게 바디나 헤드 쪽을 잡고 사용한다라는 거는 거의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헤드 아래에도 스위치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자세도 잘 안 나오고 잡고 어디 비추기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팩 일체형이다 보니까 배터리 하나하나를 교체를 할 수는 없고요. 테일캡을 이렇게 안시계로 열면은 분리가 되고 C타입 포트가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배터리 자체를 캡으로 꽂아서 충전하시면 되고 이쪽에는 인디케이터가 있다 보니까 배터리 충전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다소 좀 생소할 수가 있고 항상 충전을 할 때 열고 닫아야지 돼서 약간은 조금 불편할 수 있기는 한데 이렇게 그냥 꽉 잠가 놓으면은 이물질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나름대로 또 괜찮은 선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팬의 소음도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뉴얼에는 스위치 버튼을 5초간 누르고 있으면은 팬만 작동이 된다고 하는데 주변이 좀 밝은 게 보이시잖아요. 네, 그냥 밝기가 단계적으로 밝아지면서 일정 모드가 되면은 이렇게 팬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팬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손을 대고 있으면은 팬이 생각보다 세다, 바람이 생각보다 잘 나온다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과열된 헤드의 열은 진짜 효과적으로 잘 배출을 해주겠다라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렇게 밝은 밝기로 사용을 하다가 그냥 한 번 더 눌러서 불을 끄면은 팬도 같이 멈추거든요. 남아있는 열을 불을 끄더라도 팬이 좀 더 돌아서 꺼졌다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깨끈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살짝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들어간 부분이 목 쪽으로 오게 매주셔야지 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 패드도 조금 들어가 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냥 쿠션 기능은 아주 살짝만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테일 쪽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끼웠을 때도 잘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는 한데 테일캡 자체가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껴놨을 때 약간의 좀 유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나사산이 좀 뭉개질 수 있는 확률이 제 생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것 같고 헤드 아래쪽에도 고리를 끼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아서 그런지 한 번에 그냥 쑥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끼우기에는 약간 좀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입니다. 탈착하는 부분들이 약간 조금 신경을 좀 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용하려면은 나름대로의 방법을 고안하시거나 한쪽은 그냥 이렇게 걸고 한쪽은 그냥 이렇게 테일에 걸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구매 전에 사용하기 전에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려보더라도 삼각대 홀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얘가 무게가 3kg나 되다 보니까 삼각대 자체가 이 무게를 지탱을 못해주면 쓰러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삼각대 홀은 넣지 않았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봤습니다. 삼각대 홀이 없어서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삼각대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기에는 너무 크고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움켜쥐고 좀 들고 있었는데도 손목에 약간 좀 무리가 오는 것 같거든요. 밝은 밝기가 좋기는 하지만 이 3kg의 무게를 어떻게 잘 이겨낼까 이런 부분도 구매하시기 전에는 확인하셔야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와, 진짜 이 밝기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미친 밝기다. 죽기 전에 이런 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밝기에 올인을 한 제품이다 보니까 제품이 주는 어떤 디자인적인 특징은 없고 그냥 무조건 밝은 거를 찾으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은 엄청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매니아라면은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이런 제품을
실사용하는 특정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구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밝기 때문에 헤드 부분을 쳐다보면 실명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사용하실 때는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하시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만지지 못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해당 제품은 후레쉬 전문가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 라이트가이의 회원분이 대여를 해주셔서 감사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레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 드리는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라이트 리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